내 돈이 다 어디 갔어? 짱구 영원. 스마트폰 화면이 차갑게 빛납니다. 떨리는 손이 화면을 움켜쥡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시장에 나가시는 72세. 박순덕 할머니는 지금 이 순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어제까지 분명 3,200이 있었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손가락으로 앱을 껐다 켭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짱구 영원. 신림동 우리은행 지점. 창구 너머로 신림동 우리은행 지점에서 일하는 행원 한지영 씨는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어머니, 보이스피싱 당하신 것 같습니다. 한지영의 말이 떨어지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은행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오열합니다. 고작 문자 하나 눌렀을 뿐인데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하루 전 오전 5시 30분 신림동 재래시장. 동이 트기 전부터 시장은 이미 활기로 가득합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상인들의 구성진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 골목을 천천히 걸어가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박순덕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나왔습니다. 40년 넘게 이 시장을 다녔습니다. 국밥집을 운영하던 시절에도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할머니의 새벽은 항상 이 시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생선 가게 주인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그래, 영수야. 고등어 한 손 주세요. 싱싱한 걸로. 알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거예요. 아주 싱싱해요. 할머니는 생선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눈이 맑은지, 비늘이 잘 붙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평생 장사를 하며 익힌 눈썰미입니다. 얼마예요? 할머니 단골 가격으로 15,000원이요. 15,000원? 저번 주엔 13,000원이었잖아. 요즘 물가가 올라서요, 할머니. 어쩔 수 없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입니다. 2,000원. 작은 돈이지만 아까운 돈입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줘요. 돈을 건네며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데. 준혁이 다음 학기 등록금 조금만 더 모으면 되는데. 할머니는 손주 김준혁이를 생각하면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이제 막 대학교 2학년이 된 손주 김준혁이는 할머니의 유일한 낙입니다. 준혁이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할머니는 평생 모은 돈으로 첫 학기 등록금을 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게 할머니의 꿈입니다. 시장을 한 바퀴 돌며 할머니는 장을 봅니다. 무, 배추, 파, 계란. 필요한 것들만 골라 삽니다. 하나를 살 때도 세 군데를 비교합니다. 100원이라도 저렴한 곳에서 삽니다. 검소함은 할머니의 삶 그 자체입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묻습니다. 김치 담그려고. 준혁이가 다음 주에 온대. 그 애가 김치 좋아하거든. 아이고, 손주 사랑이 대단하시네요. 할머니는 수줍게 웃습니다. 뭐, 할머니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요. 장을 다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손주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오전 7시, 신림동 빌라 3층. 할머니는 집에 도착해 장바구니를 내려놓습니다. 작은 원룸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큰 집을 정리한 뒤 이사 온 곳입니다. 혼자 살기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싱크대에서 채소를 다듬으며 할머니는 간소한 아침을 준비합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에 밥 한 공기. 늘 먹던 메뉴입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할머니는 TV를 켭니다. KBS 아침 뉴스.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택배 반품 문자를 사칭한 스미싱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면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가 나와 설명합니다. 사기범들은 실제 쇼핑몰 데이터를 해킹해 주문 내역을 확보한 뒤 마치 진짜 택배사에서 보낸 것처럼 문자를 발송합니다.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모두 탈취됩니다. 할머니는 국을 떠먹으며 화면을 봅니다. 아이고, 세상 참 무섭네. 하지만 할머니는 곧 다른 생각을 합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문자 같은 거 잘 안 눌러. 조심하면 돼. 뉴스는 계속됩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 피해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가족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할머니는 밥을 다 먹고 그릇을 씻습니다. 뉴스 내용은 이미 까먹었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전 10시.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작년에 대기업 인사팀에서 일하는 박순덕 할머니의 외동딸 김미정 씨는 어머니께 스마트폰을 사드렸습니다. 엄마, 요즘은 다 스마트폰 쓰세요. 저랑 영상통화도 하고 온라인으로 쇼핑도 할 수 있어요. 미정이의 말에 할머니는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버튼 휴대폰이 편한데 굳이 복잡한 걸 배울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이가 끈질기게 설득했고 결국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화면을 누르는 것도 전화를 받는 것도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미정이가 몇 번이고 와서 알려주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전화 거는 법, 문자 보는 법, 카톡하는 법, 그리고 온라인 쇼핑하는 법까지. 엄마, 여기 이 앱 보세요. 여기서 물건 사면 TV 홈쇼핑보다 훨씬 싸요. 미정이가 쇼핑 앱을 깔아주고 사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여기 검색창에 사고 싶은 거 쳐요. 그러면 막 나와요.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누르고 여기 구매하기 누르면 끝이에요. 이게 정말 배송이 와? 당연하죠. 집 앞까지 배달해줘요. 엄마가 무거운 거 들고 올 필요 없어요. 할머니는 반신반의했지만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틀 뒤에 택배가 왔습니다. 신기했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가끔씩 온라인으로 물건을 삽니다. 미정이 말대로 홈쇼핑보다 저렴했습니다. 오늘도 할머니는 쇼핑 앱을 엽니다. 준혁이가 좋아하는 과자를 사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준혁이가 오는데 그 애가 좋아하는 걸 준비해두고 싶습니다. 준혁이가 뭐라고 했더라? 허니버터칩? 맞나? 할머니는 검색창에 허니버터칩이라고 천천히 입력합니다. 자음 하나하나 찾아가며 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할머니는 익숙해졌습니다.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과자가 나오는데 할머니는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한 것을 고릅니다. 이거 좋네. 세트로 하면 5,000원 싸네. 할머니는 구매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결제 화면이 나오고 할머니는 미정이가 등록해준 카드로 결제합니다.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뜹니다. 할머니는 뿌듯합니다. 홈쇼핑보다 5,000원이나 싸네. 이 돈으로 준혁이 용돈 더 줘야지.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미소 짓습니다. 손주를 위해 뭔가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오후 2시 할머니의 스마트폰이 울립니다. 띠링띠링. 카카오톡 영상통화입니다. 화면에 준혁이라는 이름이 뜹니다. 할머니는 서둘러 영상통화를 받습니다.
미정이가 가르쳐준 대로 초록색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에 손주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밝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할머니, 잘 지내세요? 우리 준혁이. 할머니 잘 지내지. 너는? 학교 잘 다니고 있어? 네. 이번 학기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준혁이는 할머니가 첫 학기 등록금을 내주신 걸 항상 고마워합니다. 그 마음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 할머니가 당연히 해줘야지. 할머니, 다음 주 토요일에 갈게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그래, 와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뭐 먹고 싶어? 할머니 김치찌개요. 그리고 잡채도요. 알았어. 다 해줄게. 우리 준혁이 먹고 싶은 거 다 해줄게. 할머니는 준혁이와 이야기하는 동안 내내 미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손주는 할머니의 전부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외로웠던 시간들, 손주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다음 주에 봬요. 사랑해요. 그래, 할머니도 사랑한다. 조심히 다녀. 영상 통화가 끊어집니다.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가슴에 안고 한동안 여운에 젖습니다. 착하기도 하지. 저녁 7시. 할머니는 다시 TV 앞에 앉습니다. KBS 저녁 뉴스 시간입니다. 할머니는 평생 이 시간이면 뉴스를 봤습니다. 국밥집을 하던 시절에도 손님이 아무리 많아도 7시만 되면 잠깐 쉬면서 뉴스를 봤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장사도 된다는 게 할머니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뉴스는 경제 소식, 날씨 소식, 정치 소식을 다룹니다. 할머니는 귀 기울여 듣습니다. 비가 온다는 예보에 할머니는 생각합니다. 내일은 우산 챙겨야겠네. 뉴스가 끝나고 할머니는 저녁을 먹습니다. 혼자서 간단하게 국과 밥 한 그릇. 반찬은 아침에 먹던 것 그대로입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할머니는 늘 정갈하게 차려 먹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며 할머니는 문득 외로움을 느낍니다. 혼자 사는 게 이제 3년째입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이렇게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할머니는 거실에 걸린 남편 사진을 바라봅니다. 여보, 우리 준혁이 잘 크고 있어요. 대학교 2학년이에요. 곧 군대도 가야 할 거예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습니다. 할머니도 따라 웃습니다. 여보가 보고 싶을 거예요. 그쵸? 할머니도 보고 싶어요. 할머니는 한동안 사진을 바라보다가 방으로 들어갑니다. 내일도 새벽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시장에 가야 합니다. 준혁이 올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할머니는 이불을 덮고 잠자리에 듭니다. 평온한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이런 평범한 하루가 이어지길 바라며 할머니는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모릅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걸. 다음 날 저녁 오후 8시 30분. 할머니는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싱크대에서 그릇을 닦으며 오늘 하루를 떠올립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시장에 갔다 오고 집안 청소를 하고 낮잠을 잤습니다. 저녁엔 뉴스를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내일은 준혁이 올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입니다. 띵동. 스마트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울립니다. 할머니는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닫고 스마트폰을 집어듭니다. 화면을 켜자 문자 메시지가 보입니다. CJ 대한통운 마이너스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의 파손이 발견되어 환불 처리 안내드립니다. 상세 내역 확인 http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문자를 읽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천천히 읽습니다. 파손? 준혁이 과자가 망가졌다는 건가? 할머니의 얼굴에 걱정이 서립니다. 어제 주문한 과자 세트입니다. 배송이 시작됐다는 문자는 받았는데 파손이라니. 준혁이 오는 날까지 새로 주문하면 올까? 걱정이 밀려옵니다. 할머니는 문자를 다시 읽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합니다. CJ 대한통운. 맞습니다. 할머니가 아는 그 택배 회사입니다. TV에서도 봤고 실제로 할머니 집에도 여러 번 택배를 배달해준 회사입니다. CJ에서 보낸 거면 진짜겠지? 하지만 뭔가 찝찝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가 문득 떠오릅니다. 택배 문자를 사칭한 사기가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니,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조심하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할머니는 망설입니다. 링크를 눌러볼까 말까?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맴돕니다. 일단 미정이한테 물어볼까? 할머니는 딸에게 전화하기로 합니다. 미정이라면 이런 거 잘 알 겁니다. 할머니는 전화 앱을 켜고 미정이라는 이름을 찾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전화벨이 울립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받지 않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여전히 받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전화를 끊습니다. 미정이가 바쁜가 보네. 요즘 회사에서 일이 많다고 했지. 할머니는 한숨을 쉽니다. 사실 딸에게 이런 사소한 일로 전화하는 것도 조금 미안합니다. 딸은 항상 바쁩니다. 대기업에 다니면서 승진도 해야 하고 준혁이 교육도 챙겨야 하고 할머니가 자주 전화하면 귀찮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야지. 자식 귀찮게 할 순 없지. 할머니는 혼자 결정하기로 합니다. 평생 혼자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남편 없이 국밥집을 40년 운영했습니다. 딸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이 정도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머니는 다시 문자를 봅니다. CJ 대한통운. 환불 처리. 상세 내역 확인. CJ에서 보낸 거니까. 진짜겠지. 실제로 주문한 택배도 맞고. 할머니는 자신을 설득합니다. 그래, 진짜 회사 이름이 써 있잖아. 내가 실제로 주문한 물건도 맞잖아. 이게 가짜일 리가 없어. 하지만 여전히 뭔가 걸립니다. 오늘 아침 뉴스가 자꾸 생각납니다. 조심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에이, 확인만 하면 되잖아. 뭐가 문제인지는 알아야 할 거 아냐. 할머니는 결심합니다. 그냥 링크를 눌러서 무슨 문제인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확인만 하는 건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박순덕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든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화면에는 CJ 대한통운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의 파손이 발견되어 환불 처리 안내드립니다. 상세 내역 확인 링크. 할머니는 문자를 읽고 또 읽습니다.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합니다. 준혁이 과자가 망가졌다는 건가? 그럼 어떡하지? 할머니는 링크를 누를까 말까 망설입니다. 손가락이 링크 위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때 오늘 아침 TV에서 본 뉴스가 머릿속을 스칩니다. 최근 택배 반품 문자를 사칭한 스미싱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손을 거둡니다. 혹시 이상한 건가? 하지만 곧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CJ라고 분명히 써 있잖아. 내가 실제로 준혁이 과자 주문한 것도 맞고. 할머니는 문자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봅니다. 발신 번호도 그럴듯합니다. 문자 형식도 평소 받던 택배 문자와 똑같습니다. 그래, 진짜 CJ에서 보낸 거야.
실제로 주문한 물건이니까. 할머니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계를 보니 오후 8시 30분. 딸은 지금쯤 회식 중일 겁니다. 미정이는 맨날 바쁘잖아. 이런 사소한 걸로 전화하면 또 잔소리 듣겠지. 엄마, 요즘 사기 많으니까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이러면서 할머니는 혼자 결정하기로 합니다. 평생 혼자 힘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국밥집 40년 운영하면서 온갖 일을 다 해냈습니다. 이 정도는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이제 스마트폰 좀 쓸 줄 안다고. 미정이가 가르쳐 준 대로 하면 돼. 할머니는 다시 한번 문자를 읽습니다. 환불 처리. 저 말이 마음에 걸립니다. 혹시 돈이 잘못 빠져나가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생각합니다. 환불이면 오히려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 그래, 확인이나 해보자. 뭐가 잘못됐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결심한 할머니. 손가락이 천천히 링크 쪽으로 움직입니다. 이 순간 우리는 할머니가 모르는 것을 압니다. 그 링크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중국 옌벤 어느 어두운 방에서 누군가가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손주를 위해 주문한 과자가 제대로 배송되길 바랄 뿐입니다. 할머니의 손가락이 화면을 터치합니다. 톡! 작은 소리와 함께 화면이 전환됩니다. 로딩 화면. 빙글빙글 돌아가는 아이콘. 조회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할머니는 화면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할머니는 아무 의심 없이 택배 조회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페이지가 열립니다. 언뜻 보기엔 CJ 대한통운 홈페이지와 똑같습니다. 로고도 있고 디자인도 비슷합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뜹니다. 고객님의 배송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상세 내역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세요. 아래에는 다운로드 버튼이 크게 보입니다. CJDELIVERYREPORT 2025만 1106. 즉, 할머니는 파일 이름을 봅니다. CJ, 배송 보고서 같은 단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믿을만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는 보입니다. 파일 이름 중간에 이상한 문자가 섞여 있다는 것을. 2025만 1106 뒤에 알파벳들이 무작위로 섞여 있다는 것을. 하지만 할머니는 그런 것까지 확인할 줄 모릅니다. 다운로드. 이걸 눌러야 하나? 할머니는 잠깐 멈칫합니다. 다운로드라는 말이 생소합니다. 딸이 가르쳐 준 적은 있지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잘 모릅니다. 뭐 확인하는 거겠지. 괜찮겠지. 할머니가 다운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다운로드 중. 98% 완료. 화면에 새로운 메시지가 뜹니다. 파일이 다운로드 되었습니다. 파일을 열어 내용을 확인하시겠습니까? 열기 버튼과 취소 버튼이 나란히 있습니다. 할머니는 당연히 열기를 누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확인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파일을 여는 중입니다. 화면에 또 로딩 아이콘이 돕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할머니는 그저 인터넷이 느린가 보다 생각합니다. 잠시 후 화면이 바뀝니다. 문서 확인 완료. 간단한 메시지 하나만 뜹니다. 할머니가 기대했던 배송 정보나 상품 사진 같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머니는 어리둥절합니다.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안 나오네. 할머니는 뒤로 가기를 눌러봅니다. 그리고 다시 파일을 열어봅니다. 하지만 똑같은 메시지만 반복됩니다. 이상하네. 뭐가 잘못된 건가? 할머니는 결국 포기하고 스마트폰 화면을 끕니다. 에이, 내일 미정이한테 물어봐야겠다. 나는 이런 거 잘 모르겠어.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한숨을 쉽니다. 괜히 클릭했나? 뭐 별일 있겠어. CJ에서 보낸 거니까. 할머니는 별일 아니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마저 하러 부엌으로 갑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모르는 사이 스마트폰 화면이 꺼진 그 순간에도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방금 설치된 악성 앱이 백그라운드에서 조용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연락처, 문자 메시지, 은행 앱 정보, 계좌 비밀번호까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어딘가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중국 옌벤. 어두운 방 하나. 창문에는 커튼이 쳐져 있고 방 안은 컴퓨터 모니터의 푸른 빛만이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 대의 컴퓨터가 늘어서 있고 각 화면에는 수많은 숫자와 정보가 빠르게 흘러갑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는 남자 하나. 중국 옌벤에서 스미싱 조직을 운영하는 이동혁은 39세입니다. 얼굴은 무표정하고 눈은 차갑습니다. 그는 모니터를 응시하며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띵! 모니터에 알림이 뜹니다. 새로운 피해자의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동혁은 화면을 클릭합니다. 박순덕 할머니의 모든 개인정보가 화면에 펼쳐집니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은행 계좌 정보. 이동혁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집니다. 또 한 마리 걸렸네. 그는 화면을 스크롤합니다. 할머니의 은행 계좌 잔액이 보입니다. 3,200만 원. 나쁘지 않은데? 이동혁의 눈이 번뜩입니다. 돈 냄새를 맡은 짐승의 눈입니다. 감정은 없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그저 비즈니스일 뿐입니다. 옆 책상에 앉아있던 젊은 남자가 고개를 돌립니다. 이동혁의 조직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최민수는 28세입니다. 얼굴에는 불안함이 서려 있습니다. 형님, 오늘 몇 건째예요? 이번이 15번째. 오늘 좋은데? 평균 1,000만 원씩은 나올 것 같아. 이동혁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하루 평균 10명을 타깃으로 하지만 실제로 클릭하는 사람은 30%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계좌에 돈이 있는 사람은 절반. 오늘은 운이 좋은 날입니다. 최민수는 이동혁의 모니터를 흘끗 봅니다. 화면에는 박순덕 할머니의 정보가 떠 있습니다. 나이 72세. 거주지 서울 관악구. 최민수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형님, 이번 거는 좀 나이가 많으신데요. 72세. 이동혁은 차갑게 대답합니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비즈니스야, 비즈니스. 감정은 집어치워. 하지만 할머니잖아요. 이동혁이 최민수를 쏘아봅니다. 야, 너 이거 처음 하냐? 우리가 몇 년째 이 일하는데 지금 와서 양심 타령이야? 최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합니다. 그는 이 일을 시작한 지 1년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돈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방황하던 중 이동혁을 만났습니다.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혹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괴롭습니다. 피해자들의 정보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히 나이 많은 노인들이나 학생들을 볼 때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빠져나갈 수도 없습니다. 이동혁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동혁은 다시 모니터를 봅니다. 오늘 밤 자정에 털자. 새벽 3시면 계좌 동결되기 전에 다 빼낼 수 있어. 네, 형님. 최민수는 무기력하게 대답합니다. 이동혁은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자동 이체 프로그램을 설정합니다. 자정이 되면 자동으로 할머니의 계좌에서 그들이 준비한 대포 통장으로 돈이 이체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즉시 여러 계좌로 분산되어 추적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다 됐어.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 이동혁은 의자에 몸을 기댑니다. 담배를 꺼내 물고 불을 붙입니다. 연기를 깊이 들이마시고 내뱉습니다. 민수야, 너무 감상적으로 굴지 마. 이 세상은 원래 양육강식이야. 속는 놈이 바보야. 최민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모니터에 떠 있는 72세 할머니의 정보를 바라볼 뿐입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박순덕 할머니의 정보가 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평생 모은 3,200만 원이라는 숫자. 이 모든 것이 몇 시간 후면 사라질 것입니다. 신림동 빌라 3층에서는 할머니가 아무것도 모른 채 설거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손주 생각을 하며 혼자 미소 짓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준혁이 오면 뭘 해줄까? 그 애가 좋아하는 잡채 해야겠다. 할머니는 행복합니다. 아직은. 하지만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오전 9시. 할머니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시장에는 가지 않았지만 오전 7시에 눈을 떴습니다. 간단히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오늘은 준혁이 올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김치를 담그고 잡채를 만들고 집안 청소도 해야 합니다.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집어듭니다. 준혁이에게 용돈을 보내려고 합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10만 원씩 보냅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할머니는 은행 앱을 엽니다. 미정이가 설치해준 앱입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이제는 익숙합니다. 화면이 로딩되고 계좌 정보가 뜹니다. 장고 영원. 할머니는 눈을 의심합니다. 영원? 어제까지 분명 3,200만 원이 있었는데. 할머니는 화면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혹시 앱이 오류가 난 건 아닐까? 할머니는 앱을 껐다 다시 켭니다. 다시 로딩. 장고 영원. 똑같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어제까지 분명 3,200이 있었는데. 할머니는 거래 내역을 확인합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버튼을 제대로 누르기도 힘듭니다. 거래 내역 화면이 뜹니다. 2025.1일 6 2,347 타행이체 3,200만 원 출금. 받는 사람 은행 마이너스. 할머니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봅니다. 3,200만 원. 출금. 어젯밤 11시 47분. 3,200만 원이 어디로 간 거야? 할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꽉 쥡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할머니는 겨우 정신을 차립니다. 은행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행에 가면 뭔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실수로 잘못 이체된 거라면 되돌릴 수 있을 겁니다. 할머니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습니다. 외투를 걸치고 가방을 챙깁니다. 스마트폰과 통장, 그리고 도장을 넣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할머니. 발걸음이 빠릅니다. 아니, 빨라야 하는데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진 것 같습니다. 오전 10시. 우리은행 신림지점. 할머니는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평소에는 밝은 표정으로 들어오던 곳인데 오늘은 얼굴이 창백합니다. 창구로 가는 할머니를 신림동 우리은행 지점에서 일하는 행원 한지영 씨는 알아봅니다. 20년 넘게 거래해온 단골 고객입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손주 용돈 입금하러 오시는 할머니.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다릅니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얼굴이 왜 그러세요? 한지영이 놀라서 물어봅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심상치 않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지영 씨, 내 돈이 다 사라졌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한지영은 재빨리 시스템에 할머니 계좌를 조회합니다. 화면에 뜨는 정보를 보는 순간 한지영의 표정도 굳어집니다. 잔고 0원. 한지영은 거래 내역을 확인합니다. 어머니, 어젯밤 11시 47분에 3,200만 원이 중국의 한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중국? 나 중국에 아는 사람 없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떨립니다. 한지영은 침착하게 물어봅니다. 어머니, 혹시 어제 저녁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 받으신 거 있으세요? 택배나 쇼핑몰 관련된 문자? 할머니는 그제야 어젯밤에 받은 문자가 생각납니다. CJ 대한통운, 환불, 파일 다운로드. 아, 그게 택배 회사에서 문자가 왔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어요? 파손됐다고, 환불 처리한다고. 그래서 확인하려고 링크를 눌렀는데 한지영은 한숨을 쉽니다. 이미 예상했던 답입니다. 어머니, 이건 스미싱입니다. 어머니, 보이스피싱 당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할머니는 온몸에서 힘이 빠집니다. 보이스피싱? TV에서 본 적 있습니다. 조심하라고 뉴스에서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고작 문자 하나 눌렀을 뿐인데 할머니는 은행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그 돈은 손주 등록금이에요. 평생 모은 돈이에요. 한지영은 할머니 옆에 앉아 어깨를 토닥입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20년을 알고 지낸 할머니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오셔서 손주 이야기를 하시던 할머니.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하시던 할머니. 어머니, 진정하세요.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48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한지영은 재빨리 움직입니다. 거래 내역을 출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 서류들 가지고 경찰서로 가세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찰서. 그런데 나 혼자. 할머니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경찰서에 가는 것도 무섭고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분들한테 연락하세요. 혼자 가시면 안 돼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딸에게 전화를 겁니다. 따르릉, 따르릉. 전화벨이 울립니다. 제발 받아달라고 할머니는 속으로 빕니다. 여보세요, 엄마. 딸 김미정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미정아, 엄마가 큰일 났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목소리입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아니, 그게 돈이, 통장에 있던 돈이 다 사라졌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보이스피싱? 당했대. 3,200만 원이 다 없어졌어. 전화 너머로 김미정이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은행. 신림동 은행이야. 거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가 끊어집니다.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한지영이 물 한 잔을 가져다 줍니다. 어머니, 물 드세요. 따님이 오실 때까지 여기 계세요. 30분 후, 은행 앞.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급하게 서고 대기업 인사팀에서 일하는 박순덕 할머니의 외동딸 김미정 씨는 차에서 내립니다. 뒤따라 중소 IT 기업에서 일하는 사위 김태수 씨는 내립니다. 김미정은 회사에 긴급 상황이라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김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안으로 들어서는 두 사람.
창구 옆 의자에 앉아 있는 할머니를 발견합니다. 엄마. 김미정이 달려가 할머니를 안습니다. 할머니는 딸의 품에 안겨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미정아. 미안해. 엄마가 바보같이. 엄마 괜찮아요. 진정하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김태수도 다가와 할머니 옆에 앉습니다. 장모님,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할머니는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문자를 받았다는 것, CJ 대한통운이라고 써 있었다는 것, 파일을 다운로드 했다는 것.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장모님, 제가 스마트폰 한번 확인해 볼게요. 혹시 어떤 앱이 설치됐는지.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건넵니다. 김태수는 스마트폰을 받아 설정 메뉴로 들어갑니다. 앱 목록을 확인합니다. 여기 출처 불명의 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태수는 화면을 김미정에게 보여줍니다. 시스템 업데이트라는 이름의 앱. 하지만 아이콘은 평범한 시스템 앱처럼 위장되어 있습니다. 이건 원격 제어 악성 앱입니다. 장모님 폰의 모든 정보를 빼간 거예요. 은행 앱 비밀번호, 계좌 정보, 모든 걸 실시간으로 전송했을 겁니다. 김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럼 엄마가 어제 파일 다운로드 하신 순간부터. 네. 그때부터 범인들은 장모님 폰을 완전히 장악했을 겁니다. 밤중에 자동으로 이체를 진행했을 거예요. 한지영이 거래 내역서를 건넵니다. 이게 거래 내역이에요. 어젯밤 11시 47분에 중국 계좌로 이체되었어요. 김태수는 서류를 받아 확인합니다. 중국, 국제범죄 조직이네요. 추적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돈은 못 찾는 거예요? 김미정이 불안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48시간 안에 신고하면 일부라도 회수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바로 경찰서로 가야 합니다. 김태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후 1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가족들은 할머니를 모시고 경찰서에 도착합니다. 김미정은 할머니 손을 꽉 잡고 걸어갑니다. 김태수는 준비한 서류들을 들고 따라갑니다. 사이버범죄수사대 사무실. 여러 형사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고 있습니다. 민원실로 들어서는 가족들을 한 형사가 맞이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정우진 형사는 43세입니다. 15년째 사이버 범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서려 있지만 눈빛은 날카롭습니다. 어서 오세요. 피해 신고하러 오셨나요? 네, 형사님. 저희 어머니가 스미싱 피해를 당하셨어요. 김미정이 대답합니다. 정우진은 세 사람을 상담실로 안내합니다. 자리에 앉히고 피해 내용을 듣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정우진은 꼼꼼히 메모합니다. 어머님, 진정하시고요. 제가 반드시 범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정우진의 목소리는 단호하지만 따뜻합니다. 할머니는 그 말에 조금 안심합니다. 형사님, 그 돈은 손주 등록금이에요. 제발 찾아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48시간이 중요합니다. 그 안에 범인을 추적해서 계좌를 동결시키면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정우진은 김태수에게 할머니 스마트폰을 받아 포렌식 분석팀에 넘깁니다. 스마트폰 분석하는데 몇 시간 걸릴 겁니다. 어머님은 집에 가셔서 쉬세요. 제가 진행 상황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사님. 가족들은 경찰서를 나섭니다. 할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김미정과 김태수가 양쪽에서 부축합니다. 저녁 7시 할머니 집. 김미정은 할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태수는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할 일이 산더미지만 오늘은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봅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3,200만 원이 있었는데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김미정은 부엌에서 간단한 저녁을 준비합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밥을 먹지 않습니다. 엄마, 조금이라도 드세요. 미정아, 미안해. 엄마가 자식 패만 끼치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사기꾼들이 나쁜 거죠. 하지만 할머니는 자책합니다. 딸이 스마트폰 조심하라고 했었습니다. 뉴스에서도 경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무심코 링크를 눌렀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조심했으면.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중요한 건 엄마 건강이에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막 대학교 2학년이 된 손주 김준혁이는 학교에서 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받고 수업도 빠지고 왔습니다. 할머니, 준혁이가 거실로 뛰어들어옵니다. 할머니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납니다. 할머니, 제 등록금 때문에 모아두신 돈인데 죄송해요. 준혁이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할머니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아니야, 준혁아. 할머니가 바보같이 문자를 그냥 믿어버렸어. 내 잘못이 아니야. 할머니, 저 아르바이트 더 할게요. 등록금 제가 벌게요. 할머니는 걱정하지 마세요. 준혁이의 말에 할머니는 더욱 눈물을 흘립니다. 착한 손주. 할머니를 위로하려고 애쓰는 손주. 김미정도 눈물을 닦습니다. 어머니도 아들도 모두가 힘든 시간입니다. 엄마, 준혁아, 우리 힘내요. 경찰이 범인 찾을 거예요. 돈도 찾을 거예요. 하지만 김미정 자신도 확신이 없습니다. 중국 조직이라고 했습니다. 국제범죄는 검거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밤 11시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옆방에서 김미정과 준혁이가 잠든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생각합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친 적 없습니다. 그저 손주를 위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립니다. 소리내어 울 수는 없습니다. 자고 있는 딸과 손주를 깨울까봐 그저 이불을 덮고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할머니, 고작 문자 하나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정우진 형사는 이미 새벽부터 출근해 있었습니다. 박순덕 할머니 사건. 어제 접수된 사건이지만 정우진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15년 전 자신의 어머니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었습니다. 그때의 무력감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범죄 수사관이 되었습니다. 정우진은 포렌식 팀에서 넘어온 분석 결과를 확인합니다. 할머니의 스마트폰에서 발견된 악성 앱의 정보, 이체 경로, IP 주소, 중국 옌벤. 역시나 정우진은 한숨을 쉽니다. 국제범죄는 항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옆 책상에 앉은 후배 형사가 말합니다. 형사님, 이 사건만이 아니에요. 최근 한 달간 비슷한 피해 사례가 47건이나 접수됐어요. 모두 같은 수법이고 모두 중국으로 이체됐어요. 정우진은 화면을 확인합니다. 47건. 피해액만 총 15억 원이 넘습니다. 이건 단순 사기가 아니야.
조직적 범죄야. 정우진은 팀원들을 소집합니다. 다들 모여봐. 긴급회의야. 5명의 형사들이 회의실에 모입니다. 정우진은 화이트보드에 사건 정보를 적습니다. 최근 한 달간 47건의 스미싱 사기. 모두 같은 IP 대역에서 발생했어. 중국 옌벤 지역이야. 이건 조직적 범죄 집단이 확실해. 형사님, 중국이면 검거가 어렵지 않나요? 후배 형사가 묻습니다. 어렵지.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아. 중국 공안과 협력하면 가능해. 지금 바로 국제공조 요청을 올려. 정우진은 단호하게 지시합니다. 같은 시각 할머니 집. 김미정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밤새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아침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드셔야죠. 김미정이 죽을 떠서 드리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젓습니다. 미정아, 미안해. 할머니는 자꾸만 미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김미정은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어머니 잘못이 아닌데. 사기꾼들이 나쁜 건데. 그때 김미정의 스마트폰이 울립니다. 정우진 형사에게서 온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형사님. 네, 김미정 씨. 어머님 상태는 어떠세요? 많이 힘들어 하세요. 밤새 주무시지도 못하셨어요. 그러시겠죠. 제가 진행 상황 말씀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지금 IP 추적 중이고 중국 공안과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님. 그런데 돈은 찾을 수 있을까요? 정우진은 잠시 침묵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지 망설여집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시간 안에 범인을 검거하고 계좌를 동결시키면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어요. 일부라도요? 네. 보통 이런 사건은 돈을 여러 계좌로 분산시켜서 전액 회수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김미정은 한숨을 쉽니다. 예상했던 답이지만 들으니 더욱 답답합니다. 형사님, 제발 범인이라도 꼭 잡아주세요. 네, 반드시 잡겠습니다. 오후 2시, 정우진 형사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김태수가 제공한 정보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다운로드한 파일의 이름, 그 안에 숨겨진 코드. 김태수는 그 코드가 범인의 식별 코드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우진은 그 코드를 추적합니다. 다크웹을 뒤지고 해킹 포럼을 뒤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단서를 찾습니다. 찾았다. 그 코드는 중국의 한 해킹 툴 판매자가 사용하는 고유 코드였습니다. 정우진은 그 판매자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구매자 목록을 확보합니다. 이동혁. 한국 사람이네. 정우진은 이동혁의 신상 정보를 조회합니다. 39세, 서울 출신. 과거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했으나 3년 전 해고. 그 후 중국으로 출국. 현재 옌벤 지역에 거주 중인 것으로 추정. 드디어 실마리가 잡혔어. 정우진은 중국 공안에 연락합니다. 국제전화. 통역을 통해 상황을 설명합니다. 네, 한국 경찰입니다. 국제사기 조직 관련해서 협력 요청 드립니다. 사건 발생 3일째. 중국 옌벤. 사기 조직 아지트. 최민수는 불안합니다. 며칠 전부터 이동혁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계속 창밖을 내다보고 전화를 자주 받습니다. 민수야, 준비해. 3일 후면 베트남으로 튀자. 이동혁이 말합니다. 왜요, 형님? 무슨 일 있어요? 한국 경찰이 우릴 추적하고 있어. 국제 공조까지 요청했다는 소식 들었어. 최민수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드디어 온 건가? 언젠가 올 줄 알았습니다. 형님, 저는 뭐 지금 와서 빠지겠다는 소리야? 이동혁이 날카롭게 쏘아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최민수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사실 그동안 계속 고민했습니다. 이 일을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특히 72세 할머니 사건 이후로는 더욱 괴로웠습니다. 밤마다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본 할머니의 정보, 72세, 혼자 사심, 통장 잔고 3,200만 원. 그 돈이 손주 등록금이라는 메모까지 있었습니다. 최민수는 자신이 한 일이 너무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의 평생을 빼앗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건 발생 4일째, 최민수는 결심합니다. 새벽 2시, 이동혁이 잠든 시간, 최민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이메일을 작성합니다. 수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제목 내부 제보. 저는 조직 내부 사람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리더의 실명과 위치를 알려드립니다. 최민수는 이동혁의 모든 정보를 적습니다. 실명, 주소, 사용하는 계좌번호, 조직 구조, 모든 것을. 이메일을 보내는 순간 최민수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는 걸 압니다. 이동혁에게 들키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감옥에 갈 것입니다. 하지만 최민수는 보냅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사건 발생 5일째 아침, 정우진 형사는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이게 익명의 제보. 하지만 내용은 구체적입니다. 이동혁의 정확한 주소, 조직 구조, 사용하는 계좌번호까지. 드디어 실마리가 잡혔다. 정우진은 즉시 팀원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중국 공안에 긴급 연락을 합니다. 지금 바로 검거 작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늦으면 도망칠 수 있어요. 할머니 집. 김미정은 어머니와 함께 있습니다. 할머니는 5일째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수척해지고 눈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엄마, 물이라도 드세요. 김미정이 물잔을 건네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돕니다. 그때 김미정의 스마트폰이 울립니다. 정우진 형사입니다. 여보세요? 김미정 씨, 좋은 소식이에요. 범인 위치를 특정했어요. 지금 중국 공안과 합동 작전 중입니다. 정말요? 김미정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할머니도 딸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눈치챕니다.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집니다. 김미정은 할머니에게 달려가 손을 잡습니다. 엄마, 경찰이 범인 찾았대요. 지금 잡으러 갔대요. 정말? 할머니의 눈에 처음으로 빛이 돕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봐요. 같은 시각, 중국 옌벤, 사기 조직 아지트, 새벽 6시, 여러 대의 경찰차가 건물을 포위합니다. 중국 공안 특공대가 건물에 진입합니다. 문 열어. 경찰이다. 현관문이 부서지고 특공대원들이 돌입합니다. 이동혁은 잠에서 깹니다.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특공대원들에게 체포됩니다. 뭐야? 이게 무슨 짓이야? 이동혁이 소리치지만 소용없습니다. 수갑이 채워지고 밖으로 끌려나갑니다. 최민수도 체포됩니다. 하지만 최민수는 저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도의 표정을 짓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컴퓨터들이 압수됩니다. 하드디스크, 서류, 통장, 모든 증거가 확보됩니다. 작전은 성공적입니다. 오전 10시, 정우진 형사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겁니다. 어머님, 범인 잡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정말요? 네, 중국 공안이 검거했어요. 조직 전체를 소탕했습니다. 할머니는 딸의 품에 안겨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닌 안도의 눈물입니다. 김미정도 함께 웁니다. 아들 준혁도 학교에서 전화를 받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할머니, 범인 잡았대요. 할머니, 온 가족이 울고 있습니다. 지난 5일간의 고통이 한순간에 쏟아집니다. 정우진 형사는 전화를 받으며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15년 전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잡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계좌 동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요. 돈도 일부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할머니는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전화를 끊고 정우진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파란 하늘이 보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엄마, 이번엔 해냈어요. 정우진은 하늘을 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일주일 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정우진 형사는 할머니와 가족들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수사 결과를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할머니는 일주일 만에 얼굴에 조금 생기가 돌았습니다.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씩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돈은 찾을 수 있을까요? 어머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정우진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엽니다. 말씀하세요, 형사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먼저 좋은 소식은 범인들이 사용한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금액을 회수했습니다. 일부요? 네. 이미 2,100만 원은 해외로 빠져나갔고 1,1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멍합니다. 1,100만 원. 반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곧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돌아온 게 어디예요? 감사합니다, 형사님. 정우진은 할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더 빨리 잡았으면 전액 회수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니에요, 형사님. 형사님 덕분에 범인이라도 잡혔잖아요.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슬픔이 아닌 감사의 눈물입니다. 김미정도 정우진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형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정우진은 서류를 건넵니다. 이게 환급 신청서예요. 작성하시면 2주 안에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2주 후 할머니 집 통장에 1,1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은행 앱으로 잔고를 확인합니다. 3,200만 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돌아온 돈입니다.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쉽니다. 이제 조금 마음이 편해집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김미정이 들어옵니다. 요즘 김미정은 일주일에 3번씩 어머니 댁에 들립니다. 예전보다 훨씬 자주입니다. 엄마, 돈 입금됐어요? 응, 들어왔어.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김미정은 어머니 옆에 앉습니다. 엄마, 이제 좀 괜찮으세요? 응, 많이 좋아졌어. 미정이가 자주 와주니까 더 좋고. 엄마, 앞으로 자주 올게요. 제가 너무 바쁘다고 엄마 소홀히 했어요. 미안해요. 아니야. 내가 바쁜 거 엄마가 아는데. 모녀는 서로를 껴안습니다. 이번 일로 가족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한 달 후, 신림동 노인정. 할머니는 같은 아파트 노인정을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사건 이후로 외출을 거의 하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용기를 냈습니다. 노인정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계십니다. 할머니를 보고 반갑게 맞이합니다. 순덕이 할머니, 오랜만이네. 그러게요. 요즘 어디 아프셨어요? 할머니는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엽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어르신들이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합니다. 문자를 받았다는 것, 링크를 눌렀다는 것, 3,200만 원을 잃었다는 것, 그리고 경찰의 도움으로 일부를 되찾았다는 것. 어르신들은 놀란 표정으로 듣습니다. 아이고, 순덕이 할머니. 그런 일을 겪으셨어요? 저도 요즘 그런 문자 자주 와요. 저는 눌러볼 뻔했는데. 할머니는 어르신들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여러분, 문자 오면 일단 의심하세요. 급하게 클릭하지 마시고 자식들이나 은행에 먼저 물어보세요.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분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택배회사 이름이 써 있어도 실제로 주문한 물건이 맞아도 일단 의심하세요. 사기꾼들은 우리보다 훨씬 영리해요.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할머니의 말이 절실하게 들립니다. 파일 다운로드 하라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저처럼 평생 모은 돈 한순간에 날릴 수 있어요. 할머니는 자신의 실수를 공개하는 게 부끄럽지만 이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TV를 켭니다. 뉴스 시간입니다. KBS 저녁 뉴스. 할머니가 평생 봐온 뉴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활동하던 스미싱 조직이 한중 공조 수사 끝에 검거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화면을 주시합니다. 이번에 검거된 조직은 최근 한 달간 47명의 피해자에게 총 15억 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환급할 예정입니다. 화면에는 이동혁이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입니다. 분노보다는 안도감이 큽니다. 뉴스는 계속됩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런 사기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는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3개월 후, 할머니 집. 할머니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다시 새벽 시장에 나가고 밥도 잘 먹습니다. 얼굴에 웃음도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준혁이가 오는 날입니다. 할머니, 왔어요. 준혁이가 밝은 목소리로 들어옵니다. 할머니는 손주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우리 준혁이, 어서 와. 준혁이는 할머니를 껴안습니다. 할머니, 많이 좋아지셨죠? 그럼 이제 다 괜찮아. 우리 준혁이 덕분이야. 할머니, 제가 아르바이트 시작했어요. 다음 학기 등록금은 제가 낼게요. 아니야, 준혁아. 할머니가 낼 거야. 돈 일부는 돌려받았잖아. 아니에요, 할머니. 이제 저도 다 컸어요. 제가 벌어서 낼 수 있어요. 할머니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는지. 이제 할머니를 걱정해주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고맙다, 준혁아. 우리 준혁이 참 의젓하게 컸네. 준혁이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준혁아. 며칠 후, 할머니는 스마트폰 사용 중입니다. 띵동, 문자 알림이 옵니다. 할머니는 문자를 확인합니다. 쿠팡 마이너스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상품 배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확인하기 링크. 할머니는 문자를 읽고 잠시 멈춥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눌렀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할머니는 문자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링크가 있습니다. 의심스럽습니다. 할머니는 딸에게 전화를 겁니다. 미정아, 이상한 문자 왔는데 이거 사기 맞지? 엄마, 어떤 내용인데요? 할머니는 문자 내용을 읽어줍니다. 엄마, 그거 사기예요. 절대 누르지 마세요. 그치?
나도 그런 것 같았어. 엄마 이제 안 속아. 김미정은 전화 너머로 웃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할머니도 미소 짓습니다. 이제는 조심할 줄 압니다. 다시는 속지 않을 겁니다. 할머니는 문자를 삭제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습니다. 박순덕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72세의 나이에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3,200만 원 중 2,100만 원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걸 얻었습니다. 경각심,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 이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택배나 쇼핑몰 문자에 링크가 있다면 의심하세요. 파일명에 이상한 외국어나 숫자가 섞여 있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환불, 반품, 파손 같은 단어에 속지 마세요.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은행에 먼저 확인하세요. 출처 불명 앱 설치 허용은 절대 금지입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대부분의 스미싱 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스미싱 피해액은 연 1,200억 원입니다. 피해자 평균 연령은 62세입니다. 하지만 예방만 잘하면 100%로 막을 수 있습니다. 박순덕 할머니의 정의가 승리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 또는 주변에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사기범 검거 과정과 더 많은 예방법을 공개합니다. 구독하시면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무기를 얻게 됩니다. 6개월 후 신림동 재래시장 새벽 5시 30분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시장에 나왔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골목을 걷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생선 가게 주인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그래, 영수야. 고등어 한 손 주세요. 할머니, 요즘 건강해 보이세요. 그럼 이제 다 괜찮아. 할머니는 활기차게 장을 봅니다. 준혁이가 오늘 저녁에 온다고 했습니다. 맛있는 건 많이 해줘야 합니다. 시장을 나서는 할머니. 하늘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할머니는 걸으며 생각합니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이겨냈습니다. 가족이 있었고, 경찰이 있었고, 정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미소 짓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